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의 입법 예고에 90%가 넘게 반대 의견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가 허용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무엇이 쟁점인지 관련 내용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 그대로 출구가 없는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이제 딱 3개월이 되는데, 자, 이때까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 규정에서 전공의 수련 기간이 1개월 동안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 수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이게 3개월이 넘어서면은 그해 당해에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20일부터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5월 20일이 되면 이제 3개월이 되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5월 20일이 지나면은 올해는 그러니까 아마 내년 2월 정도에 전문의 시험이 있는데요.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데 일단 정부는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이들에게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이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 과정에 있는데 지금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크게 우리가 4단계로 나누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3년 동안은 심각 단계였죠. 보통은 이제 관심, 주의, 경계, 그다음 이제 심각 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의료 심각 단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외국인 의사들도 와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쟁점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이 외국인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외국인 의사 면허를 갖더라도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진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국내 국가고시를 통해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해외 봉사라든지 교육, 연구와 관련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일부 허용을 했었습니다. 이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심각 단계에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번 입법 예고의 핵심 내용인데 굉장히 지금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외국 의사 면허만 가진 사람은 국내에서 이제 진료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 중에 이제 국내 의사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국가고시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의 의과대학을 나오고 그 나라에서 이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에 의사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지정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38개 국가에 159개 의과대학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국가고시를 응시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이외에는 우리나라 국가고시에 응시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입법 예고 내용은 뭐냐면은 이와 상관없이 이제 38개국 159개 의과대학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다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짚어보면은 그동안 그러면 외국 38개 국가 159개 의과대학에서 어느 정도 응시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대략 한 427명 정도가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한 겁니다. 응시를 해서 그 중에 이제 합격률이 한 41%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대략 한 180명, 176에서 180명 정도가 지난 18년 동안 국가고시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하겠다, 조건도 제한해서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이것들을 검증을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많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의정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방안들을 자꾸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안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조금은 설익은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할지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할지 세부적으로 논의되거나 구체화되거나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 있으니까 이제 20일 이후에 뭔가 구체화하는 작업은 거치겠지만 아직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목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소통 부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병원에 가서 뭐 진료를 받을 때도 어느 부분이 아프다, 어떤 부분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이 좀 잘 돼야지만이 치료도 원활히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담겨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대책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일 이후에 입법 예고에서 이걸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그냥 기각할지 또 예.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만 우려하는 많은 목소리는 의사소통의 문제이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 일상생활 언어에도 중요한데 심지어 이제 의학 용어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고 그쵸. 그리고 우리 환자들이 특히 나이 드신 고령 환자들이 내 증상을 어떤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 과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냐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통역사를 옆에 배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긴 하지만은 이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실제 필요한 외국 의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인 중에 외국 의과대학에서 의사 면허증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업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입법 예고 사항을 보면은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영역을 정하겠다라고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간 설익은 정책이라고 보는 관점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 용역이나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이 입법 예고가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의정 갈등에 전문의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의료 현장에 투입하게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보건복지부는 이제 앞으로 구체화시키겠다라고만 했는데요. 아마도 지금 전문의들이 하고 있었던 예. 그런 보조 업무들, 기본적으로 전문의 지도 감독 하에 전공의들이 했던 수술 보조라든지 검사라든지 뭐 이런 보조 업무들, 특히 야간 당직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치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시적으로 다른 나라 면허 소지자들을 이렇게 도입하는 경우가 해외에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국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미국은 주별로 이제 의사 관리 예. 방식이 다르니까요. 아주 부분적으로 이제 사용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사의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의과대학 159개 의과대학만 인정했던 것은 그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담보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이 교육 질의 담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를 허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외국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정부 입장은 보건의료 이제 심각 단계에서만 이제 외국 의사 면허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만일 그렇다면 의료 공백이 해소가 된다면 그럼 다시 이 정책은 이제 폐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왜냐하면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그러면 아무도 올 가능성이 낮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과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약을 하거나 1년 단위 계약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짐작컨대 심각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심각 단계가 사라지더라도 그 3개월, 6개월 계약 기간 동안에는 진료 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 방안에 대한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일시적으로 현재 전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외국 의사들이 같이 교류하는 건 필요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가고시를 보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정책이 제시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와 좀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당시에는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비슷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예. 이 검체 채취라든지 반드시 의사가 개입해야 될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죠. 예, 그러면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던가 향후에 지금 평가는 좀 어떻게 내려지고 향후 있는 거예요? 평가는 일단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 예. 이 지속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나아가서 그러한 특수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좀 의사 부족의 외국 의사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교수께서 보실 때 이제 외국 의사가 들어오고 또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지 개인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외국 의사들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이고요. 다만 그 과정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의사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내에서도 예비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것. 아. 일단 1차적으로 언어 시험을 보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국가고시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의사소통 말씀하셨는데 이 언어에 대한 걸 예비 시험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되신 분들은 많이 저는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18년 동안 뭐 200명이 안 되는 외국 의사들만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진입 장벽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드셨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EU 연합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다 서로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 인정을 하고 있고 자유롭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어떤 절차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절차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예시를 해서 입법 예고하는 건 조금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 의사에 대해서 좀 개방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좀 개원을 한다거나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의사 수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늘어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1차 의료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의 로컬에서 많이 의원들을 개원하고 있어서요. 이게 의사소통, 주민들과 친화력 뭐 이런 부분이어서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1차 병원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어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결정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동안 이 의정 갈등이 너무 오랫동안 가다가 보니 뭔가 돌파구가 없었는데요. 네.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올 텐데요. 법원은 2,000명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2,000명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을 아마 판단할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2,000명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정책적인 문제이고 이 절차적인 부분을 법적으로 바라볼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 결정이 나더라도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상당히 시끄러울 텐데요.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어서 이 의사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전공의들이나 의과대학 학생들은 복귀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기각이 되었을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안이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새로운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정부에서 법원에 제출한 여러 서류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학적 검증 자료, 뭐 회의록 있는 없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설사 이 기각되더라도 전공의들이나 그다음에 의과대 학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저희 기자가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 이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좀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거든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아마도 지금 의과대학 교육협의회와 대한의학회라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의과대학, 그러니까 우리 의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학회가 있는데요. 대략 한 200여 개 학회가 있는데 예. 가장 최상위의 학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공신력과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성을 가지고 있는 학회인데 이 두 기관이 동시에 오늘 오후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여러 자료들에 대해서 과학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는 지금 언론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과학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자료들 그리고 이 산출 공식 2,000명에 대한 산출 공식을 계속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많은데 예. 역시 이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도 똑같은 공식이었습니다.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막상 제출한 명단을 보니까 이게 너무 취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설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서 이게 기각되더라도 이 과학검증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뭐 공개 포럼을 통해서 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어떤 또 얘기가 나올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일단은 이 법원의 판단을 좀 봐야겠지만 대학들도 이제 학직 개정을 할지 여부가 또 이 판단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으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대학에서 참 이제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무 행정에서 어쨌든 이번에 대학교육협의회에 정원수를 올려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정원수를 올리기 전에 학칙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교무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 교무위원회는 보통 학장이나 본부처장들이 이루어진 그 가장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근데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일부 대학에서는 이 교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올린 상태이고요. 왜냐하면은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인용됐을 경우는 아까처럼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교무위원회에서는 정원을 승인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인용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면은 다시 또 교무위원회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행정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대학에서는 이번 주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것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근데 대학도 대학인데 이제 향후 입시에도 참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입시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학도 대학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험생들이 예.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수시가. 그리고 이제 정시까지 예. 해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죠. 내가 지금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매듭이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법원이 이번 주에 최종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에 따라서 입시라든지 대학의 교무 행정이라든지 모든 게 결정될 것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